경쟁력이 있는 건지,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정하고 달려가고 주입을 해주고 이거 하고 그 아이가 뒹굴거리면서 스스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남하고 비교를 당하지 않고 이게 인정을 받거든요. 그런 데서 스스로 자존감이 생기고 그 심리적인 안정이 생기고 이 아이가 성장했을 때 어느 쪽이 더 그 경쟁력이 있는 거지. 아주 길게 봤을 때. 그 다음에 또 이 다음 세대들이 성장했을 때 그 요구되는 국가 경쟁력이라는 게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. 네.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할 일은 그냥 그 아이들이 근데 사실은 제가 많이 물어봐요.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좋아하는 게 없는 것 같다. 또는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. 근데 그걸 찾아내기까지 그 아이가 진정으로 자기가 뭘 좋아하는 걸 찾아내기까지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겠죠. 네. 그럴 때 부모님이 막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좀 기다려주고 지켜봐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덴마크의 대학 진학률이 지금 40%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 선입견이 대학을 나와서야지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좋은 데를 취직하고 성공을 한다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덴마크는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, 선생님? 네. 꼭 대학을 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가 학자가 되거나 또는 어떤 그 수준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학을 가지만 대학을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. 근데 그 이유가 대학 말고도 그 다양한 교육 통로가 열려 있어요. 그래서 뭐 상업학교를 간다거나 또는 다른 직업학교를 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대학 가는 사람은 우수하고 직업교육을 받는 사람은 그 공부를 못해서 떨어져가지고 직업교육을 받고 그게 아니고 그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공부에 취미가 있는 애는 대학을 가는 거고 공부에 취미가 없으면 나는 그냥 빨리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다 하면은 직업 교육을 받고 이러한 그 우열의 관계가 아니고 아예 적성에 의해서 대학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.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 사회하고 덴마크 사회하고의 어떤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뭐 좀 성공, 뭐 이런 것들, 좀 신분 상승, 뭐 이런 것들이 좀 목표라고 한다면 덴마크는 그보다는 그냥 개인의 행복, 행복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런데 이런 덴마크의 그런 교육이 가능했던 건 여러 사회적인 분위기 같은 것들이 분명히 좀 우리와 다른 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어떤 점들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? 제가 덴마크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그러니까 적어도 그 복지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적어도 돈이 없어서 그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. 그 다음에 적어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. 이게 또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. 이러한 내에서 출발한 게 덴마크의 복지 제도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사회적인 어떤 합의, 이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. 그 밑에 깔려있는 어떤 평등 정신이라 그럴까, 인도주의라 그럴까, 그런 게 인상적이었어요. 아까 대학 진학률이 40%밖에 안 됐다는 것은 이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거든요. 네. 과연 정말 덴마크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나요, 선생님? 네, 저도 그게 이상해서 몇 번이고 물어봤거든요, 사람들한테. 당신의 아이가 이왕이면 교수도 되고 의사도 되는 게 좋지 않느냐, 총수부가 되는 걸 원하느냐, 그랬더니, 제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. 그러면서, 불행한 의사보다는 차라리 청소부가 되는 게 낫다, 그렇게 이야기하는데,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잘 안 갔어요.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, 귀천이 없다고 느낀 게 우선 그러면서 정말 자기는 벽돌 잘 사는 사람 훨씬 존경한다. 의사 못지않게 존경한다. 그런 이야기 들었고 또 한 교민이 자기 동네에 청소부가 있었는데 자기한테 이렇게
야, 지금, 그러니까 내가 청소부가 되고 나서는 이 길이 더 깨끗해지지 않았느냐. 그리고 굉장히 자랑을 하더래요.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청소부가 됐으면 좀 부끄러워가지고 뭐 그렇게 자랑을 하겠어요. 이렇게 뭐 가리고 누가 볼까봐. 사실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자기 그 청소부지만 자기 직업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. 그런 점에서 참 정말 귀천이 없게 실제로 생각을 하는구나. 그 선생님께서 이제 덴마크 대사부인으로 거기에서 사셨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서 만났던 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엘리트 계층들과 접할 기회도 참 많으셨을 텐데 그런 분들도 불행한 교수보다는 행복한 청소부가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? 그렇죠. 제가 이제 또 주로 질문했던 사람들은 이제 뭐 고위 관리라든가 정말 정부 뭐 강요들하고도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어떤 그 차관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내 아이가 정말 대학교 갈까봐 걱정이라고. 네. 그러니까 큰애는 공부 잘해서 대학교를 가서 그건 당연한데 둘째는 걔는 어려서부터 봐도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얘가 대학교 가면 그 시간 낭비를 할 거다. 자기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얘는 공부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대학교 가봤자 얘는 뭐 끝까지 공부할 것 같지는 않다. 그러니 대학교를 안 가고 차라리 다른 직업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 앞서서 이제 복지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또 이 여성의 입장에서 덴마크의 복지 정책이 좀 부러운 것이 뭐냐면은요. 이 여성의 78%가 경제 활동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덴마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. 그만큼 이게 복지 정책이 잘 돼 있다라는 그렇죠.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실제로 그런가요? 네, 그렇죠. 여성이 그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어떤 차별을 받거나 또는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내가 내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 또는 내 직장을 포기해야 된다.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.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, 그거는. 이제 그만큼 그 출산에 대한 지원이 잘 돼 있고, 육아에 대한 지원이 잘 돼 있는 거죠. 참 부럽네요. 예.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본받아야 할 예 같은데. 그렇습니다. 그럼 우리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그 덴마크의 복지제도와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복지제도 이것만큼은 좀 고쳐야 되겠다. 뭐가 있을까요? 이제 우선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네. 그 출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령 그 출산 휴가 이런 게 좀 더 길어야 하고요. 또 이제 아이를 출산해서 육아 휴직. 그러니까 지금 직장에서는 뭐 굉장히 아이를 낳으면 이 여성을 어떻게 해서 좀 그만 일하게 할 것인가. 예, 그렇지만 이제 그걸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. 육아 휴직도 길어져야